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집 한 채를 마련하며 가족의 보금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좁은 골목길 안에 자리한 단층 주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자부심이자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작은 화단, 수많은 추억이 스며든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소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 걱정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장남이 찾아와 은근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제 명의로 미리 돌려놓으시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세금 문제도 줄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복잡한 상속 분쟁도 없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땀 흘려 일궈온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난 뒤 자식들이 다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장남의 말대로 집을 물려주었습니다. 집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는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 여겼습니다. 자식들이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남은 생을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집을 물려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묻곤 했는데 이제는 그의 말투에 무심함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에도 아버지, 요즘 바빠서 힘듭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남이 이미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 하루아침에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집 마당에 앉아 어린 시절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서로를 부르며 웃던 소리, 작은 강아지를 쫓으며 깔깔대던 발자국 소리, 모두가 따뜻했던 시절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을 장남 명의로 넘긴 이후 집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장남은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에 몰두하느라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주인이 아닌 손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은 종종 전화를 걸어 아버지, 이번에 집을 리모델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 많으니 세입자를 들여야겠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의 생활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평생 갖고 온 보금자리가 돈의 계산 속에서만 언급되는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장남에게 직접 서운함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장남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집의 주인입니다. 집을 조금 개조해서 임대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방을 줄이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켜온 공간이 이제는 낯선 이들에게 빌려주기 위한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류는 장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도 그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로 옮겨간 어머니는 매일같이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이토록 서러운 노후를 맞이해야 할까? 이웃들도 속으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부부를 존경해 왔습니다. 늘 성실했고 남의 흉을 보지 않았으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아름다운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장남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살아온 집인데 적어도 우리 둘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이제 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아버지 어머니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아낌없이 바치며 키운 자식이었건만 결국 그는 부모를 삶의 동반자가 아닌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장남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출 상환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투자금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은 부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집을 팔아야겠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고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를 떠나라는 말은 단순한 이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여긴 내가 젊은 날부터 땀 흘려 일군 집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러나 장남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도 존경도 없었습니다. 오직 빚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두 분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 후 집 앞에는 낯선 부동산 직원이 오가며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이 팔린다니 믿을 수 없구먼. 저분들이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는데,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마다 꽃을 가꾸던 작은 화단, 손수 빨래를 널던 마당, 자식들 도시락을 준비하며 분주히 오가던 부엌. 모든 것이 이제는 남의 손에 넘어가 버릴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집은 팔렸고 부모는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아버지는 대문을 한참 동안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떨렸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내 터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내 삶을 함께 해줘서. 내 덕분에 아이들 키우고 살아왔지. 잘 있어라. 그렇게 집은 그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오래된 골목이 아닌 이웃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라기보다 끝을 준비하는 것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던 날, 아내와 함께 웃으며 살림을 꾸리던 순간들, 자식들이 방 안가득 웃음을 터뜨리던 저녁, 모두가 기억 속에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기억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현실은 잔혹하게도 그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낯선 전셋집으로 옮긴 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상은 한동안 깊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위로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들에게